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차 물건은 거의 없어요. 특히 아파트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하자가 없는 물건인데 사회차. 정말 이제 경매 처음 하시거나 이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것만 보거든요. 나 드디어 한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감으로. 게임이야. 진짜 한 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이거 아마 이 북부지법 그날 경매 가면 아마 막 못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사회차 물건 때문에. 송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글라스 렌즈만 바꿨습니다. 그죠? 네. 뭔가 선글라스 느낌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어. 아니 이게 기존 게 제가 거의 뭐 한 5, 6년 썼는데 이게 너무 이게 기스가 심해가지고 스크래치가 제가 최근 들어서 이거 되게 흔치 않은 것 같다. 뭐 제가 봤던 물건들 중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의 사회차. 서울의 사회차가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봐도 사회차 아파트에 하자 없는 물건 쉽지 않습니다. 대구는 있어요. 대구는 있나요? 대구는 나중에 한번 좀 다뤄보고 싶은데 네. 서울에서 지금 사회차 예정되어 있는 물건이 있어가지고는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주공 아파트 사건 번호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사건 번호 서울 북부지법 2개 202-105-610 이미경매입니다. 이 도봉산 쪽에 있죠? 도봉역. 네, 저도 처음에 도봉역이 도봉산역 아니야 했는데 따로 도봉역이 있고 도봉산역이 또 있더라고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37 상계주공 13단지 9층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층수는 뭐 로얄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따가 가격 말씀드릴 때 막 되게 가격이 이상해요. 뭐 이거보다 더 큰 게 더 저렴한 것도 있고 그런데 층수에 대한 선호도가 좀 반영된 걸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세대수는 939세대, 뭐 거의 1000세대니까 세대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 승인이 1989년에 됐으니까 34년, 35년 정도 된 아파트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 연한은 넘어갔다. 상계동뿐만이 아니고 네. 중계동, 뭐 하계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네. 이 재건축을 연하는 채운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겠죠. 여기에다가 창동 뭐 이쪽으로 해 도봉구 쪽으로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것도 제 생각에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제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렇죠. 다시 또 오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전용 면적이 41제곱미터면은 13평? 12.5평 정도 12.5평. 평수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네. 저희도 주공 아파트에 입주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현관 들어가면은 방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하게 이제 거실 겸 주방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 80년대는 이게 좀 일반적인. 80년대 아파트를 사셨나 보네요. 아니 저는 90년대죠. 그러니까 저 되게 잘 사셨나 또 했죠. 비디오도 있다고 하셨죠. 잘 사는 거고. 그때는 비디오 다 있었는데. 이 가구당 주차 대수가 0.49대. 너무 적네요. 지하 주차장이 이때 없지 않을까요? 근데 없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차가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여기 만약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주차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중립 기어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중립 기어로 주차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관리실에 맡겨놓고 뭐 이렇게 잘 할 거예요. 네. 지금 이 상계주공 13단지인데 네.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중계역에서부터 마들역 넘어서까지 이게 중계, 노원, 마들 이렇게 7호선 노선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마들역 넘어서까지 총 16개 단지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합치면은 2만 세대가 아마 넘을 거예요. 2만 세대에 3만 곱해도 6만 명이거든요. 정말 이제 대한민국스러운 주거 단지다라고 딱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때는 워낙 이 서울도 팽창하고 경제 성장률도 높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이제 양질의 주택을 빨리 공급해야 되는 수요가 있었던 게 아닌가. 네.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됐죠. 네. 그래서 포레나 노원, 그 다음에 15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아파트. 공무원 아파트. 네, 그래서 거래가 거래가 거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용된 지 얼마 네. 안 된 분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 지금 이제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서는 좀 먼 것 같고 아마 전체 16단지 중에는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지.
지금 감정가는 얼마에 감정가가 5억 6,800인데 그냥 이렇게 금액만 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별로 안 비싸네라고 하겠지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 면적이 12.5평밖에 안 되고 내용 연수도 한 35, 6년 됐고 이게 최저가 대비 엄청나게 급등했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게 85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41이잖아요. 네. 곱하기 2 하면은 11억이 넘어요. 비싼 거죠. 네. 비싼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뤘던 홍제동 그게 국평이었는데 최저가 5억대 그때였거든요. 그때 감정가가 8억 5천이었나? 네. 그거 저는 거기가 훨씬 입지적으로 좋게 보는데 이게 물건들을 보다 보면은 네. 뭐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또 단기간에 또 급락하다 보니까 시세라는 게 과연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채널 같은 데들이 이제 탄력을 받아서 구독자도 늘어야 되는 게 저희가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딥하게 봐주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고 시장을 판단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호가는 어떻게 형성돼 있죠? 호가는 4억에 형성이 돼 있어요. 4억. 네. 나와 있는 게 4억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매물을 그렇게 던져 놓은 건데 현실적으로 실거래가가 두세 달 전쯤에 3억 5천도 있고 3억 6천 5백도 있는데 같은 단지 안에서 조금 더 넓은 면적에 물론 1층이긴 합니다만 3억 3천짜리 거래도 있어요. 뭐 더 큰 평수가 오히려 더 싸게 거래된 내역도 있기 때문에 뭐를 기준점으로 봐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4억은 절대 아닌 것 같고 급매물 기준으로 뭐 한 3억 3천에서 3억 4천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년 4월 19일 날 1억 6천. 네, 1억 6천이고 1월 달에 1억 2천. 그러니까 1월이 거의 제일 많이 빠졌을 때거든요. 최근 기준으로 보면. 네. 그래서 아마 전세가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여기 전세가 근데 매력적이고. 네, 아주 매력적이죠. 뭐 보통 요즘은 금리가 세서 월세를 많이 선호하시니까 월세 기준으로 보면 한 2천에 뭐 한 5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세예요. 지금 전세가로 봤을 때. 네, 그래서 2천에 50인데 아파트. 방 2개.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뭐 연식이 좀 되긴 했지만 네.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죠. 제가 지금 하남에 살고 있는데 미사역 주변에 웬만한 오피스텔도 막 뭐 70만 원, 80만 원짜리가 잘 없대요. 최저가 대비 가구 연동이 최저가라는 게 지금 우리가 4회차 2억 9천 100만 원 정도. 최저 가격. 그러니까 그게 2억 9, 이게 지금 감정가가 5억 6,800인데 2억 9천이면 엄청 떨어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걸 과거 시점으로 돌려보면 20년 6월이에요. 그만큼 늦게까지 오르지 않은 지역이다 여기는. 20년도까지는 이렇게 네, 있다가 거의 안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22년도에 미친 듯이 이렇게 올랐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좀 고점이었을 때가 뭐 최고점 말고 한 5억 정도가 고점 정도 거래가 꽤 있어요. 네. 우리가 한참 규제 심했을 때 생각해보면 서울에 무주택자한테 그 합법적으로 풀어줬던 LTV가 60%였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5억에 60%면 3억이잖아요. 지금 이 시세가 뭐 3억 조금 넘는다 생각하면은 결국에 지금 팔면은 내 돈이 다 그냥 녹는 거지. 다음으로 이제 입지랑 편의시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노원을 좀 알잖아요. 네네.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청담으로 해가지고 강남으로 접근이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정거장 가면 노원역이잖아요. 네. 노원역 같은 경우에는 4호선이거든요. 지금 또 동북선이 공사 중이에요. 네. 그래서 그 왕십리역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서 네. 우이경전철을 그렇게 왕십리역에 꽂아달라고 그랬었대요. 그 우이동 쪽이랑 그 강북구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결론적으로 신설동역에 꽂아가지고 출퇴근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역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질 거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여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왕십리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또 너무 드네요. 많잖아 왕십리. 왕십리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왕십리 뭐 사셔봐 알겠지만 올라가 보면 엄청 좁아요 거기가 로타리가. 맞아요. 이거 빠질까봐 겁나. 거기에 무슨 지하철 지금도 4개인가 5개인데요. 동부 간선도로, 서부 간선도로 이 두 개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막히죠. 너무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집중화된 현상을 이게 제가 극단적인 방법을 좀 하나 제시하면 아예 도로 확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정내미가 떨어지게 해가지고 서울에서 안 살게 해야지 꼭 서울로만 지하철 놔주고 도로 놔주고 하니까 더 서울로 오는 거예요. 점점 편해지니까. 아예 못 살게 불편하게 해버려야 돼요. 진짜. 편의시설은 여기가 아파트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이제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근린생활시설은 넘쳐나죠.
근데 좀 쇼핑센터나 대형마트는 부족한 편이에요. 이 지금 인구수 대비 산이 많잖아요, 주변에. 근데 여기도 좀 부지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노원 백화점 하나랑 이천일 아울렛 정도가 있는데 여기 분들이 그 현대 아울렛 다산에 있잖아요. 네. 이쪽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네, 상권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이 노원구 쪽 고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상권 분석이 돼 있어요. 실제로 도로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학원도 편의시설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중개학원가. 이 노원 하면은 빠지지 않는 게 학구열이에요. 맞아요. 서울로 보면은 대치학원가, 그 다음에 목동, 그 다음 중개예요. 상당히 여기가 학원으로 유명하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북쪽으로 가면 의정부라든지 이렇게 경기도 북부권의 도시들 있잖아요. 거기서 공부 잘하면 일로 온대요. 공부하러, 학원 다니러. 이 상계주공이랑 바로 붙어 있지는 않은데 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저 또 뭐 보통 저야 학원을 뭐 잘 모르지만 부모님들이 막 셔틀도 해주고 하잖아요. 바로 뒤가 이제 수락산 그 등산로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네. 이쪽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는 입구가 아니라 오히려 한적하면서 수락산을 뭐 내 뒤뜰처럼 즐기기엔 좋은 입지고 엄청 주변에 산이 많아서 눈이 일단 편안하고 마음이 되게 평온해져요, 이쪽을 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가격에 좀 플러스를 해야 되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를 해야 돼요? 해야죠. 아, 이걸 뭐 마이너스를 하나요? 맛집 얘기도 우리가 꼭 하잖아요. 뭐 제가 이 선생님한테 좀 소개받은 조금 여기서 거리가 있긴 한데 도봉역 쪽에 네, 가면 도봉역 쪽에 가면 맛있는 데가 좀 있죠. 거기 뭐 몇 군데 유명한 데가 있는데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데는 사모집이라고 네네. 소곱창집이 있어요. 소곱창집 맛있어요. 저는 친구들 많이 데려갔어요. 제가. 저는 처음 갔을 때 저는 소곱창이 엄청 비싼 음식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를 데려갔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좋아서 되게 맛있게 좀 마음을 내려놓고 먹었거든요. 엄청 유명해요. 지금은 그때 제가 데려갔을 때보다 가격이 한 4배 정도 커졌어요. 아니, 저도 그 뒤로도 이 선생님 말고 저도 친구들 몇 번 데려갔는데 아, 그래요? 네, 도봉산 갔다 막 데려가고 했는데 갈 때마다 하나씩 한 칸씩 커요. 커지더라고요. 학구는 여기 청원초, 청원중, 청원고, 청원여고. 그래서 그냥 학교는 언급할 청원 필요도 시리즈네. 없이 예. 그리고 이 지금 상계주공을 네. 개발, 기획한 게 누구예요? 전시잖아, 전시. 네, 전시. 이때만 하더라도,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막 있잖아, 뭐, 돈 몇 푼 더 벌라고 학교 빼고, 이때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가 진짜 많잖아, 여기. 그러네요. 요즘도 좀 약간 그때 느낌이 나요. 요즘 세상이. 마지막으로 권리 분석이랑 낙찰 가격을 한번 예상해 봐야 되는데요. 등기부를 보시면 막 여러 가지가 뭐 압류, 가압류 적혀져 있는데 최선순위 채권자가 지금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전부 소멸이 되고 하나 이제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지금 소유자 겸 채무자분이 거주하고 계신데 뭐 그분이 조금 가져갈 돈이 없기 때문에 약간 애를 먹일 수는 있지만 뭐 앞선 뭐 몇 번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도명령 제도를 신청하시고 협상을 하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입찰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자기가 떠나야 되는지 그 걱정보다 지금 4회차나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취하될까봐 그게 걱정일 것 같은데요. 압류, 가압류 같은 게 있으면 보통 네. 일반 매매할 때 이거 지우고 오라 그러는데 이게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이순위 근저당권자도 뭐 자력 상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어렵고. 지금 뭐 최선순위 채권자가 돈을 다 못 가져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뭐 취하시키긴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예상 낙찰 가격을 한번 네. 추정해 봐야 되는데요.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4회차 물건은 거의 없어요. 특히 아파트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하자가 없는 물건인데 4회차. 정말 이제 경매 처음 하시거나 이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것만 보거든요. 야, 드디어 한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감으로. 게임이야? 진짜 한 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이거 아마 이 북부지법 그날 경매 가면 아마 막 못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이 4회차 물건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게 입찰가 자체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 경매로서의 메리트는 크게 없는 가격에서 전 낙찰이 될 것 같아요. 1등을 하고 싶으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급매물 조사한 게 뭐 한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를 예상했는데 저는 그래도 3억 3천 5백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저는 3억 1천만 원. 왜냐하면 3억 3천만 원에 이거보다 큰 평수에서 실거래 된 게 있어요. 있죠. 뭐 1층이긴 하지만.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 면적 비율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은 3억이 안 돼요. 그래서 3억인데
그건 1층이고 뭐 이거는 좀 층수가 좀 9층. 높으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주인분이 나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럼 명도 이슈에 대한 일정 부분의 감을 반영을 했을 때 뭐 한 1,000만 원 정도만 또 추가로 반영한다. 네. 그래서 3억 1,000만 원. 노원구 상계주공 13단지 오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4회차 7월 26일 날 입찰이 예정돼 있고 최저가는 2억 9,100만 원. 요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가격이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본질적 가치로 봤을 때 3억 정도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저 봤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많이 남았지만은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네. 가격 자체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7월 26일 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찰 참가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해요. 네.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하실 분들은 지금 사도 크게 뭐 좀 떨어져 봐야 뭐 한 5천 선이니까 실거주 하면서 내가 미래를 본다는 분들은 사시고 투자 목적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좋은 얘기네요. 네. 오늘 말씀드린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좋은 물건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